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미술 작가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 미술 작가의 세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굉장히 가끔씩 보면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야, 무슨 작가한테 이렇게 세금을 떼냐, 막 이렇게 하면서, 세금 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세금이 매겨지는지,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도 작가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더 뭐랄까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어떻게 보면 순수하다라고 해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성인이니까 나라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좀 잘 대처를 해야지 가끔씩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개념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미술 세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미술 작가에 대한 그 세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잘 없고 그래서 아마 세무서에 물어보셔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제가 국세청에도 전화했는데 국세청도 잘 몰라요. 이 문제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미술 작가는 이게 좀 일단 한 탐부터 얘기하자면은 저는 제 소득에 대해서 다 소득 뭐냐 신고를 꼬박꼬박 하고 거의 다 신고를 하거든요. 신고를 한 상태에서 어 나라에서 그러면은 이제 소득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근데 작가라는 미술 작가를 직업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직업으로. 왜냐?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미술 작가가 자기들한테 뭐 하는 경우가 진짜 살면서 제가 뭐 은행에 가도 자기는 미술 작가를 처음 봤다. 미술 작가가 대출을 받는 걸 처음 봤다. 아니면은 미술 작가가 자기들한테 세금에 대해 물어보는 걸 처음 봤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자기들 나머지 99.9%의 사람들만 케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미술 작가의 세금이 어떻다? 이런 거를 제가 봤을 때 아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냥 아마 어떤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던데요. 그것도 그렇게 처리를 해도 이 사람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딴지를 걸려고 해도 국세청도 자세히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거는 뭐 세무사마다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되게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미술 작가 일단은 뭐 작업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도 비용 처리가 안 된다라든가 비용 처리가 안 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하여튼 우리나라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좀 서두가 긴데 쓸데없는 지원금 주지 말고 작가들도 직업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작가들한테 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뭐 이런 거를 좀 직장인들처럼 좀 사대보험을 지원을 해준다라든가 이런 게 좀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징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세가 있습니다. 이 소득세도 미술 작가 하시는 분들 중에 안 내보신 분들도 아마 꽤 계실 거고 또 하나 더 이거 잠깐만 서두가 긴데 하나 더 억울한 얘기를 드리자면은 미술품에 대해서 세금을 본격적으로 거둔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거의 제가 이제 작가 생활하면서 작품을 팔기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미술품에 대한 세금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옛날 선생님들은 거의 세금 안 내고 이렇게 잘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잘 따지지도 않았죠. 이제 옛날에는 막 이렇게 자식들한테 막 몇 억씩 줘도 막 뭐라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돈 많이 벌고 옛날에 다 쓰셨던 분들은 어 뭐 좋은 세상이라고는 그렇지만 그분들에겐 참 좋은 세상이었는데 요즘에는 미술 작가뿐만 아니라 알바생도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어도 그거에서 국민연금이랑 세금 다 떼가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거. 자, 아무튼 소득세.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미술 작가들이 어떤 식으로 일단은 징수를 하냐면은 자 원천 징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미술품을 판매를 하거나 뭔가 수익이 났었을 때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천 징수는 기본적으로 3.3%를 떼게 됩니다. 자 근데 원천 징수에서 제가 앞서서 왜 소득세라고 했냐면은 자 내가 100만 원짜리를 뭐 그림을 100만 원 수익을 얻어서 3.3%를 떼고 줬어요. 그러면은 가끔씩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갤러리에서 그 3.3% 그거 치사하게 왜 떼고 주냐 하는데, 갤러리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갤러리에서도 원천 징수를 해서 나라에 그거를 납부를 하는 겁니다. 갤러리에서 3.3%를 뗀다고 그거 치사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미술작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금 3.3%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천 징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나중에 소득세를 내기 전에 원천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내야 될 소득세보다, 예를 들어서 내 원천 징수가 1년 사이에 100만 원이 쌓였다. 원천 징수가. 그러면은 근데 내가 내야 될 소득세가 한 7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미 나는 세금을 100만 원을 미리 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30만 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천 징수로 1년에 100만 원을 미리 먼저 냈어요. 이것저것 떼다 보니까. 그러면은 근데 내가 내야 될 세금이 30만 원이다. 그러면은 좀 죄송합니다. 3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 130만 원이다 하면은 30만 원을 납부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다는 것만, 나한테 원천 징수를 떼는데 이 원천 징수라는 거는 나중에 내가 어차피 내야 될 소득세를 미리 원천으로 징수를 하는 거구나라고 알아두시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 미술작가만 치사하게 3.3% 뗀다 그것도 아니고, 갤러리에서 3.3%를 떼고 준다라고 해서 그게 치사하게 갤러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갤러리에서 자기들의 소득도 3.3%를 떼서 내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작가분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 사실 소득이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직업을 갖거나 아니면은 학교의 강사로 있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거의 안 쓰셔도 되는데, 자, 이것도 사실은 저는 세금이라고 보는데, 국민연금이 있고, 그리고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는데, 여기서도 또 여기서 건강보험에도 지역건강보험이 포함이 되는데, 그냥 저는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옛날에 직장을 다니셨을 때 4대 보험을 떼서 주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4대 보험 이거 치사하게 떼서 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떼가,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작가는 지역 가입자거든요. 지역 가입자라고 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크게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가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가 있는데, 이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옛날에는 이런 전산 시스템이 확실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 가입자,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완벽하게 산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현금 박치기로 하면 얼마를 벌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임의대로 지역 가입자들은 조금 더 돈을 많이 내게 했습니다. 너네들 약간씩 이렇게 현금 박치기 해가지고 빼돌린 거 있잖아. 그렇게 이것만의 이유 때문은 아닌데, 이거 아무튼 되게 불합리한 제도예요. 이거 바꿔야 된다라는 거는 이거에 논란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직장 가입자들이 이걸 모르거든요. 지역 가입자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라에서도 잘못된 걸 알아요. 근데 직장 가입자들이 워낙에 절대 다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제도를 바꾸게 되면 직장 가입자들은 그 정치인들을 죽자사자 달려라 들겠죠.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 가입자들이 대충 직장 가입자보다 얼마의 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납부를 하냐면은, 대충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데 2.5에서 진짜 많으면은 한 4배 정도도 납부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자, 직장 가입자는 자신의 월급에 대해서만 비율로 따져가지고 그거를 징수를 해요. 근데 지역 가입자가 작가입니다.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소득 플러스 재산까지 해서 산출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한도가 있어요. 몇 억을 번다고 무한대로 늘어나는 건 아닌데, 그냥 2.5배, 3배로 할게요. 제가 지금 완벽한 퍼센트까지 계산을 안 하는데, 자,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플러스 재산까지예요. 만약에 제가 전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세 자금도 재산으로 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동차도 재산으로 쳐가지고 어, 이거를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자기 소득에서 한 6%?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6%였나 9%였나 아무튼 그런데 뭐 몇 프로가 되는 거에서 직장 가입자들은 회사에서 절반을 내줘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애초에 내는 양도 적은데 그것도 절반도 회사에서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들이 실제로 내는 체감보다 그러니까 거의 한 최소 2.5배에서 3배 정도는 내신다고 보면 돼요. 거기다가 플러스 재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산출을 하기 때문에 많이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이 자기가 번 순수익 있죠. 순수익의 최소 20%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으로 납부를 하신다라고 보면 돼요. 사실 건강보험은 뭐 그래서 뭐 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국민연금은 사실 저희 나이인 사람들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데 아무튼 이거 내는 거 좀 많이 아깝긴 합니다. 국민연금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작년에 8.5%였는데 올해가 9%가 됐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소득의 한 11%에서 한 14, 15%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해가지고 20%고 20% 넘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상황에 따라서 20%가 조금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위에서 했었던 자 소득세 그냥 뭐 남겨두고 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소득세는 제가 한번 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제가 가져왔는데 보이시나요? 자,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납부를 하거든요. 5월 달에 한 번에 납부를 해요. 중간중간 제가 납부하고 싶으면 납부해도 되는데 대부분은 5월 달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같은 경우나 직장 하시는 분들은 연말에 그냥 다 해가지고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같은 지역가입자나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무서에 맡기거나 아니면 직접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로 뭐 이렇게 금액이 엄청나게 큰 게 아니면은 뭐 그냥 직접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홈택스 가셔가지고. 자, 그래서 1200만 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에는 이럴 때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번 거잖아요. 근데 이게 100만 원을 번 게 다가 아니라 순수익입니다. 순수익인데 국민연금하고 이렇게 건강보험을 뗀 게 순수익이 아니에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순수익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내기 전에 1200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달에 20만 원씩 떼니까 1년이면 얼마야? 한 달에 20만 원씩 맞나요? 100만 원 벌면 20만 원이니까 120만 원 떼겠죠, 여기서. 그럼 아무튼 1200만 원이 넘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6%만 내요. 6%만 내는데 이것저것 따지면은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사실은 안 내게 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이게 1200만 원이 내가 그림 팔아서 1200만 원을 벌었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400만 원을 벌었는데 내가 작업을 하면서 쓴 돈이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내 순수익이 1,2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이 있고 자, 근데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조금 뭐 그러니까 일단 세율도 적고 그런데 이제 의미가 있는 세율부터는 이쪽부터죠. 한 달에 100만 원에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좀 넘게 350 이상 정도 벌면은 한 4,600 정도 될 텐데 1,200에서 4,600만 원까지는 내 소득의 15%를 냅니다. 소득의 15%.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잘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좀 이따 계산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번다 싶으면은 4,600에서 8,800. 이게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연봉 1억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게 아니라 세금 떼고 막 이것저것 떼면은 대략적으로 순수익 650만 원이 한 달에 들어와요. 한 달에 650이 월급이 들어오면은 세후잖아요. 그러면은 650 정도 벌면은 그게 연봉 1억이에요. 왜냐? 이게 내가 소득이 많을수록 이게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3억을 벌었는데 3억 전체에서 40%를 내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요 금액까지는 뭐 35%를 내고 그 이상 금액은 뭐 40%를 낸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이 누진공제 뭐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요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요거는 그냥 제외를 하고 그리고 한 1년에 1억 5천씩 버시는 분 있나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세무사로 가시고 그 전에 이제 1억 이하인 경우들을 보면은 24%, 35% 여기까지가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가 너무 무시하는 건가요? 35%까지가 현실적인 것이 세율일 겁니다. 15%부터 35%까지 여기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세율인 건데 자 이게 왜 중요하고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지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느 뭐 예를 들어서 조각하시는 조각가가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조각가가 있는데 이 조각가가 1억짜리 뭐 이렇게 조각을 맡아서 했다라고 해보죠. 근데 1억짜리 조각이 있으면 좀 대형 조각이겠죠. 대형 조각인데 뭐 공공조형을 설치를 한다라든가 사람들을 쓰고 인건비랑 재료비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만약에 공공미술을 1억짜리를 한다라고 하면 인건비랑 재료비랑 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진짜 많이 남는다라고 해서 이런 돈들이 한 7천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그럼 이 사람한테 순수익이 3천만 원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지. 뭐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되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순수익이 3천만 원이면은 그 세금을 낼 때 세금 그 과세 번호가 있는데 여기서 자동으로 제 기억에 제가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자동으로 25%는 그냥 뭔가 따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러니까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장부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장부를 내지 않더라도 25% 정도는 썼겠거니 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를 해줘요. 자, 근데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 이래요. 1억 원에서 이 사람이 1억 원을 받았잖아요. 내 통장으로. 그럼 25%는 썼겠거니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국세청에서 7,500만 원의 소득으로 봅니다. 그렇겠죠? 7,500만 원의 소득으로 보고 이 사람이 순수익을 해가지고 장부를 다 작성을 해서 인건비랑 재료비 같은 거를 자, 장부 작성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장부 작성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자 7천만 원을 했겠죠. 그러니까 3천만 원에서 25%를 제외를 했겠죠. 그러면은 나의 순수익이 2,250만 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아까 봤었던 그 소득세를 한번 봐볼까요? 소득세를 봐보면은 자 내가 신고를 안 했을 경우 7,5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7,500만 원 35%를 내야겠죠. 뭐 누진을 한다라고 누진 공제가 기본적으로 되는 게 있지만 1,490만 원 요거 누진 공제가 되긴 하지만 뭐 그거를 뺀다라고 하더라도 7,500만 원의 35%는 얼마인가요? 계산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7,500에 곱하기 0.35 그러면은 2,625만 원. 자, 작성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소득세만 2,250만 원. 근데 여기서 뭐 공제가 뭐 얼마 되긴 하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세금을 봤을 때 2,250만 원에 거기다가 여기에다가 이 소득에다가 국민연금이랑 그거를 하는 거니까 건보료 그냥 건보료라고 할게요. 건보료랑 연금을 다 포함을 하면은 7,500만 원에 20%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이 계산이 좀 어렵네요. 이거 다 합쳐서 아마 한 1,000만 원 나올 거예요. 1,000만 원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야? 이거 복잡하네. 아무튼 그렇게 기준이 있어요. 돈을 번다고 무제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건보료인지 연금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냥 1,000만 원쯤 나온다라고 해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7,500만 원에 이 정도 냈으니까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순수익이 내가 신고를 해도 3천만 원, 신고를 안 해도 어쨌든 나한테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3천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미 이게 대충 계산을 해봐도 3천만 원이 넘죠.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가. 그죠? 근데 내가 장부 작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인건비랑 재료비랑 이것을 다 소명 자료를 내가지고 했었다. 그러면 2,250만 원의 그 세율은 15%잖아요. 15%니까 2,250 곱하기 0.15 하면은 일단 337만 원이죠. 뭐 33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해보고 여기다가 플러스 밑에 있는 건보료랑 연금 건보금이라고 할게요. 건보금이라고 하면은 이거의 비율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250만 원 곱하기 0.2 하면은 한 450만 원 정도 되네요. 450만 원 하면은 이 사람이 총 낸 세금이 330만 원, 450만 원, 78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위의 경우는 마이너스 250만 원이 되는 거고 밑의 경우는 플러스 얼마인가요? 이거 참 어렵네. 그냥 3천만 원에서 제가 이거 왜 계산이 헷갈리나 했더니 이게 아까 밑에가 2,250만 원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장부를 작성 안 하면 그냥 대충 25%를 그냥 계산을 하는 거고 이 3천만 원에서 이거 이제 780만 원을 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순수익이 2,220만 원의 순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7,500만 원 해서 아무튼 마이너스만 250만 원 아니면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한 푼도 못 벌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거 신고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1억 원 사업을 했을 때 그래도 2천만 원은 남길 수가 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좀 많이 잡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뭔가를 했었을 때 아티스트 피를 어느 정도를 잡냐면은 전체 사업비의 18% 정도를 잡아요. 18% 정도. 근데 물론 이제 거기서 다른 데서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뭐 남겨먹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뭐 아무튼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시는 조각가 분들은 요즘에는 잘 없을 거고 특히 조각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쓰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개인 사업자를 내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개인 사업자를. 왜냐면은 자, 미술품은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부가가치세가 없는데 이렇게 기업을 상대로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여기까지 가면 좀 어려우실 텐데 내가 이제 거래한 금액에서 10%를 붙여가지고 먼저 세금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대부분 기업에서 뭐 비용 처리 이런 거 들어보셨죠? 비용 처리를 하는데 미술품 같은 경우에 1,000만 원까지는 구입이 비용 처리가 되지만 예를 들어 렌탈을 한다라든가 뭔가 부가가치세를 기업과 기업끼리 납부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전부 다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연말에 이제 회사에서 비용 처리를 한다 막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회사나 이런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가가치세를 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각가 같은 경우 그리고 사람들이나 기업을 많이 상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를 내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이제 뭐 회화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이게 왜 잘 없냐면은 이거 좀 복잡한 얘기이긴 한데 사업자를 내도 돼요. 내도 되는데 어차피 제가 들어오는 소득이 사업 소득이 없거든요. 사업 소득이 없고 자 회화 작가 그냥 미술 작가 다 전부 다는 소득을 뭘로 치냐면은 기타 소득으로 쳐요. 기타 소득. 그래서 사업 소득이 아니라 근로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 징수를 떼는 소득인 거예요. 제가 아까 3.3%를 얘기를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8.8%를 띄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엔 8.8% 없었거든요. 3.4% 아니면 3.3% 아니면 4.4%였는데 어떤 경우에는 8.8%를 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작품 뭐 매매가 아니라 다른 뭐 미술 사업을 했었을 때 8.8%인 경우가 가끔 있고 대부분은 그냥 3.3%라고 보시면 되고 8.8%를 하면은 왜 8.8%인지 좀 근거를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점점점 갈수록 나라에서 이제 세금을 좀 많이 뜯어가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미술 작가의 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 징수로 3.3%를 떼는 게 기본이다. 네, 소득에서. 그런데 이거는 갤러리에서 먹는 게 아니라 갤러리에서 뭐 삥땅 치는 게 아니라 갤러리에서 그냥 나라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옛날엔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엔 거의 다 하는데 만약에 이게 국세청에서도 큰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작은 금액은 이렇게 신경을 잘 안 써요. 근데 내가 억 단위의 그런 걸 번다 하면은 세금을 납부를 하시는 게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에는 출처조사를 다 하기 때문에 옛날에 출처조사 안 했고 한 작년쯤부터 막 그렇게 부동산 탔을 때 출처조사 이런 거 본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돈 많이 벌어놓으시고 막 이것저것 하신 분들은 괜찮고 이제부터 돈 버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불쌍하죠. 자, 아무튼 작가의 소득은 이렇게 되고 대략 자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을 벌었다. 200만 원짜리 작품을 팔았다. 자, 갤러리에서 아이고, 갤러리 자 이제 이렇게 갤러리랑 나누죠. 나눠가지고 아마 100만 원에서 이제 원천징수를 3.3%를 떼면은 이거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얘기하면은 야 이거 부당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일반 사람들은 다 부당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다 같이 작품 팔아가지고 다 이렇게 상생하는 거예요. 저 작품 저도 살 때 갤러리에서 삽니다. 저는 뭐 작가한테 따로 사는 경우도 잘 없어요. 저 아시겠지만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셔도 대부분 갤러리에서 사세요 그래요. 제가 얼마를 더 버는 것보다 갤러리도 먹고 살고 미술 시장이 커져야지 작가도 사는 거잖아요. 제가 갤러리를 통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아무튼 갤러리에서 100만 원하고 3.3%를 떼면은 그냥 대략으로 봅시다. 97만 원이 들어오는데 97만 원에서 내가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으로 여기서 20만 원 정도를 떼갑니다. 20만 원 정도를 떼가니까 나한테 남은 게 77만 원 남았죠?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모르겠지만 25% 정도의 세율을 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25%니까 25만 원 하면은 소득세 25%를 납부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25만 원을 빼니까 52만 원이 남는다.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다른 거를 계산을 안 했을 때고 이제 뭐 재료비나 작업실이나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들어가는 돈들이 많이 있겠죠. 내가 생활하는 데 쓰는 돈은 여기 포함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얘기가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대충 이렇다라고 하고 뭐 하면은 나왔죠? 200만 원짜리 작품을 팔면은 세금을 떼면은 나한테 아이고 오타가 있네요. 아 근데 여기 실수가 있었네. 아 이거 3.3%를 떼면 안 되겠군요. 야 이거 뺄게요 이거. 어차피 소득세는 나중에 겹치게 되는 거니까 3.3%를 떼면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3만 원을 더하죠. 자 55만 원. 내가 대략적으로 아까 얘기를 했었죠. 소득세가 25%고 국민연금이랑 건보료를 소득의 20%를 내게 되니까 내가 200만 원짜리 작품을 팔면은 나한테 55만 원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전, 세후, 세전 100만 원인 거고 세후 55만 원인 거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 가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세전이 100만 원이면은 물론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략 이거에서 비슷하게 뭐 계산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이에요. 대략 65만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간 소득에 따라서 그 내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공제를 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58만 원이라고 뭐 보셔도 돼요. 아마 55에서 60만 원 사이일 거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도 65에서 아마 70만 원 사이일 겁니다. 아무튼 뭐 이거는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겠죠. 아무튼 여기가 작가에 대한 거니까 생각보다 저도 이제 이렇게 돈을 벌고 뭐 이렇게 세금 신고하고 막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사업을 했었을 때보다 작가를 할 때 나라 뭐 법이 바뀌었는지 소득세를 되게 많이 내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요즘에는 옛날보다 무섭기 때문에 소득 빼돌리고 뭐 근데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작가분들 중에서 아니 아무튼 소득 신고를 안 하시는 근데 뭐 어느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이제 우리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아주 좋은 세상에 살았다. 하지만 우리들은 세금을 다 내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북유럽 못지않게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는 나라다. 뭐 북유럽 같은데 세금 40% 때린다, 50% 때린다 그러잖아요. 걔네들도 국민연금이나 건보료 다 포함된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걔네들은 그거 안에 다 포함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 내고 저것 내고 저것 내고 다 하잖아요. 거기다가 모든 물품을 사도 그 안에 기본적으로 그 세금 들어가 있잖아요. 1,000원짜리를 사도 그 안에 원래 기본 세금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뭐 하고 뭐 이게 술 같은 경우에는 세금 그 안에 몇 프로지? 아무튼 세금 되게 많잖아요. 기름 같은 경우에도 기름도 세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세금만 50%가 넘는 거고 우리나라가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은 세금을 결코 적게 내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금 진짜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고위공직자들 막 탈세하고 그러는 게 세금이 좀 많은 것도 있어요. 뭐 이것까지 얘기가 들어가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하여튼 오늘 작가들이 기억해야 될 세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술 작가의 소득, 기타 소득, 원천징수 3.3%는 제가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다 내는 거고 이건 어차피 내가 돌려받든지 나중에 소득세를 내든지 다시 어차피 내가 나라에 내야 될 돈이니까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그리고 내가 국민연금은 쉽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번 돈 순수익에서 20%를 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1년에 한 4,600만원 이하를 벌면은 25%를 내고 순수익의 25%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이면 25만원이겠죠. 근데 뭐 이렇게 공제를 하고 막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4,600만원이 넘어가면은 35%다. 근데 제가 이것까지 계산은 안 한 건데 내가 만약에 재료비랑 막 이것저것을 내가 쓴 비용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요 금액이 소득세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그림을 팔아서 물론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게 좋은 거지만 그림을 팔아서 소득이 꽤 생겼다. 그러면은 무조건 좋아하면서 세금이고 뭐고 있는 돈 다 쓰는 게 아니라 5월달에 한꺼번에 몇백만 원 내야 돼서 난감해질 수도 있어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갑자기 돈 번 사람들이 5월달에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대출 받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나라에서 그거 나눠내게 안 합니다. 무조건 일시납이에요. 정말 가끔씩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 진짜 거의 잘 안 해주고 일시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돈을 5월달에 잘 계산하셔가지고 모아 두셔야 됩니다. 몇백만 원 내는 경우도 있고 내가 뭐 1억 정도 순수익이 남았다 그러면은 당연히 1,000만 원대로 세금 냅니다. 자, 아무튼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되게 러프하게 한 거고 홈택스에 들어가시면은 막 이것저것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아주 그냥 대충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세적인 거 가지고 이게 뭐라고 하지는 말아주시고 아무튼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아실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